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종묘. 이곳은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발밑에 세 갈래 길이 있는데요. 가운데 높은 길은 신도, 즉 신이 다니는 길입니다. 향대청은 제사 전날 왕이 종묘 제례에 사용할 향, 충문, 패백과 같은 제사 예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향대청에 들어서면 종묘 제례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지오실과 드오실 전시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망묘루가 있는데요. 이곳은 왕이 제례를 준비하는 동안 대기하며 사당을 바라보거나 연못을 조망하던 곳입니다. 이 연못에는 물고기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엄숙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종묘 제궁 일원은 왕이 제례를 올리기 전 마음을 정갈이하며 머물던 곳인데요. 이곳을 어숙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왕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전 동남쪽에 위치합니다. 정면 앞쪽의 문을 남문이라 하고 정전 좌우측에 동문과 서문이 있는데요. 정면 중앙의 남문은 조상신의 혼백이 드나드는 문이라 하여 신문이라고 부릅니다. 정전 오른쪽 동문은 제례 때 왕과 세자, 제관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오른쪽 붉은 기둥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조선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종묘 정전입니다. 발밑에 박석을 깐 넓은 마당은 월대라고 부릅니다.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만나는 등 공간. 수백 년 전 이곳에서 수많은 제관이 줄을 맞춰 서고 웅장한 아악이 울려 퍼지며 술을 올리던 왕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단일 목조 건축물 중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건물의 길이는 약 101m나 됩니다. 정전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모셔야 할 왕의 신주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옆으로 칸을 덧붙여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대칭을 이룬 것이 특징입니다. 영령전 또한 정전과 마찬가지로 동문, 서문,
남문 3개의 문이 있고 용도 또한 같습니다. 정전의 신실이 부족해지자 1421년 세종 3년에 새로 지은 묘가 영령전입니다. 정전에 공덕이 큰 왕들이 모셔져 있다면 이곳 영령전에는 추존된 왕이나 정전에서 옮겨진 왕과 왕비의 신주 34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영령전 건물 가운데 4칸이 더 높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태조의 사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모셨습니다. 이제 아주 특별한 길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종묘와 창경궁을 잇는 연결로입니다. 사실 종묘와 창경궁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공간에 있었는데요. 1932년 일제가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종묘와 창경궁 사이에 도로를 내면서 한 공간이 2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던 이 길이 2022년 무려 90년 만에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길은 차가 다니는 율곡로를 지하터널로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녹지 공간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창경궁은 조선 9대 왕 성종이 할머니와 어머니 등 대비들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궐입니다. 그래서 다른 궁궐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정감 넘치고 곳곳에 효의 마음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을 보게 될 텐데요. 홍화문을 지나 2번째 문 명정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보통 궁궐의 정문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곳 명정문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 보이는 명정전은 광해군 때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건물을 복원한 것인데요. 현존하는 궁궐 정전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건물 내부를 들여다볼까요? 왕의 의자 뒤편에는 1월 5봉도 병풍이 펼쳐져 있는데요. 해와 달 5봉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국토와 영원한 통치권을 상징하죠. 천장을 올려다보면 화려한 단청 사이로 황금빛 봉황 한 쌍이 논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태평성대를 꿈꿨던 조선 왕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명정전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비극, 사도세자의 아픔 등 조선 왕실의 굵직한 사건들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명정전 뒤편으로 숭문당이라는 전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왕이 신하들과 경연을 펼치며 지식을 쌓던 곳입니다. 특히 영조는 이곳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친히 시험하거나 주연을 베푸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함인정은 인자함에 흠뻑 젖는다는 뜻으로 왕이 신하들과 경연을 하거나 과거에 합격한 유생들을 접견한 개방형 정자입니다.
영화당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가면 창경궁의 높은 지대로 궁궐 전체를 조망하기 좋은 곳이 나오는데요. 그곳은 풍기대입니다. 화강암 기둥이 바로 풍기대인데요. 윗부분 구멍에 풍기라는 깃발을 꽂아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조선왕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탯줄을 버리지 않고 항아리에 담아 명당에 묻었는데요. 이곳은 조선 9대 임금 성종대왕의 태실과 태실비입니다. 태실비 언덕을 내려오면 넓은 호수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춘당지입니다. 원래 이곳은 왕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풍년을 기원하던 내농포라는 논으로 왕이 몸소 쟁기질을 하며 백성의 노고를 체험하던 신성한 땅이었죠. 현재의 커다란 호수 모습은 일제시대 논을 파헤쳐 만든 것입니다. 아픈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이 공존하는 곳이죠. 호수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대식물원이 나오는데요. 궁궐 건물 중 다소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근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대식물원은 1909년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로, 당시 이 건물은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안에는 예전에는 이국적인 열대 식물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우리 땅에서 자라는 천연기념물, 야생화, 그리고 분재들로 꾸며놓았습니다. 식물원 밖으로 나가면 한국의 정원과는 다른 유럽의 정원을 볼 수 있는데요. 17, 18세기 유행했던 프랑스 정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춘당지 옆 산책로를 따라 창경궁 홍화문으로 가볼까요? 하얀 백송이 이국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곳의 백송나무는 나무가지들이 손바닥을 펼친 듯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창경궁의 얼굴, 홍화문이 보이는데요. 발밑의 다리는 보물로 지정된 옥천교입니다. 홍화문은 백성을 교화하여 번창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묘에서 창경궁을 잇는 산책 힐링 코스, 서너 시간 보내기에 좋은 코스로 추천합니다.